저는 한신대학교 07학번이고요. 현혜원이고, 제1기획에는 13년도 1월에 입사해서 4년 정도 기획을 했었고요. 제작팀으로 옮겨서 카피라이터로 지금 4년째 제작 중입니다. 프로젝트의 어느 시기에 있냐에 따라서 뭐 미팅 시간도 당연히 매일 다르고요. 뭐 촬영 준비 전일 때, 그리고 편집이 한참 있을 때는 편집실로 바로 출근해서 편집실에서 계속 하루 종일 근무하거나 녹음실, 투디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에 없는 음,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바쁘지 않을 때는 자리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아, 찾아봐요. 뭐 네네. 비메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보면서 뭔가 재밌는 컨텐츠들이 있으면 모아놓고 그 정도가 일과가 될 것 같아요. 전략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제작을 한다고 해서 예술을 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 모든 것들의 아이디어의 논리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 그리고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팔 때 사람들이 상상을 잘 못하거든요. 저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구현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제 바쁘지 않을 때 레퍼런스를 모으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를 뭐 참고하기도 하겠지만은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퍼런스 음, 같은 것들 표현하는 법, 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에 어딘가에 미드에 나오는 것처럼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내 아이디어가 팔렸을 때 기분이 좋고 뭐 내 프로젝트가 다 끝이 났을 때 사람들한테서 야, 그 광고 좋더라 뭐 이런 정도 음, 얘기가 들려왔을 때 그 후련하게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의 그런 뿌듯함들이 계속 있기는 한데 힘들거나 당황스럽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들은 오히려 차라리 많은 것 같고 즐거운 거는 그냥 소소하게 쭉 계속 있는 뿌듯함인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광고주가 또 이제 요청해오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간극이 되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주는 어쨌든 우리의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부분을 수용하되 우리의 크리에이티브로서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선을 잘 음, 타야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수용하지 않되 우리가 왜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광고주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크리에이티브를 지키는 것과 광고주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디어와 이것들을 팔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사이에서의 조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이제 소소한 것들을 소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항상 안테나를 세워놓고 친구들과 하는 대화라든지 평소에 길을 가다가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네? 아, 이런 상황에선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드네라는 것들을 계속 어, 괜히 새삼스럽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감정이나 기억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일기를 자주 쓰는 편이고 사진을 찍거나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려고 하는데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받아들이고 아이데이션을 할 때 인사이트를 기반해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트가 기반이 되었을 때 그 보는 소비자들이 아, 나도 저런데. 아, 그래, 저럴 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는 공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기록이 음,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그때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해도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안테나를 세워서 받아들이고 기록해두기. 이게 제일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떤 음, 사람이라는 부분의 그 어떤 이 그냥 성격적인 부분이라고 치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뭔가 정해져 있는 일들을 해냈을 때 뿌듯함을 네. 느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오히려 심심하고 지루한 사람의 같은 경우, 변화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음, 같은 경우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이 되게 좋아야 해요. 갑작스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캠페인을 준비하다 보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뭐, 음,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있던 걸 다른 데서 갑자기 먼저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틀어질 수도 있고, 모델 문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떻게 이걸 빠르게 대응을 할지. 근데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막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막 좀 짜릿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자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성격상으로는 잘 어울릴 것 같고, 능력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획을 하든 제작을 하든 어쨌든 광고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광고라는 거는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로 제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좋아요, 뭐 이게 예쁘잖아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이게 소비자한테 먹힐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술하려는 사람은 절대 안 되고 내가 갖고 음, 있는 논리 안에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만들고 이걸로 그 광고주가 그 브랜드가 필요한 뭔가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광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줬어요. 왜냐면 네. 제1계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고, 그게 음, 곧 인턴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영향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게 벌써 뭐 8년 전 이야기고, 요즘 이제 입사를 하는 분들을 보니까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은 그것만 파고 들어가야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험을 있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력서나 이런 데 한 줄 정도 이런 참여 경력이 있으면 아, 얘가 원래 광고에 좀 관심이 있기는 하구나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다른 경험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느 과야? 라고 했을 때 광고홍보학과예요 하면 아, 진짜 재미없는 과 출신이다. 너 너무 뻔하다. 너 너무 되게 재미없는 케이스네?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너무 흔하다? 라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더 뭐 미학, 미술 쪽을 뭐 전공했는데 카피라이터예요. 아니면 연극을 하다가 왔어요. 아니면 여행 쪽 뭐, 아무튼 뭔가 오히려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을 더 재밌고 특별한 케이스로 보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쪽에만 있다가 오면 항상 이제 오는 질문이 왜 광고를 하고 싶어 해요? 어, 왜 그쪽으로 안 가고 왜 광고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활동과 자신만의 캐릭터나 자신만의 뭔가 독창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경험들,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광고를 공부를 할 때 네. 어떤 기점이 있었어요. 어떤 수업을 듣기 전에는 공모전에도 다 떨어지고 뭔가 잘 되지 않고 있다가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정말 모든 공모전에 상을 받고 광고 쪽으로 막 뭔가 되게 잘 풀렸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에서 되게 중요했던 기점은 원론적인 질문이었어요. 광고란 무엇인지, 광고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정의를 내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음, 광고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광고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애들 중에 보면은 재밌고 그런 거 만들고 싶어. 음, 라는 선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어떠한 좋은 크리에이티브나 광고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내가 왜 광고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건 나중에 물론 면접 볼 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먼저 한번 광고의 역할의 정의, 광고에 내가 만들고 싶은 광고의 그런 기본적인 철학들을 잘 다져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광고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고 홍보를 전공을 한다면 나를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나를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서 어떤 장점을 뽑아내서 나중에 홍보를 하게 될지 내가 잘하는 강점을 키우고 그런 것들에 맞는 일을 뭐 광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거나 어느 뭘 하고 싶더라도 내가 어떤 브랜드인지가 확실하면은 나를 파는 건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나의 자신에 대한 브랜딩을 그래 나는 지금 뭘 잘하고 어떤 걸 뭐 하니까 난 이런 사람으로서 약간 20대의 나를 만들어 나가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광고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에게 더 잘 맞는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면접을 볼 때도 난 이런 사람이에요라는 걸 되게 잘 보여줄 수 있거든요. 나를 팔아야 되잖아요. 광고학과 출신이면 물건을 파는 것만큼 나를 팔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음, 안테나 세워서 많이 기록하는 여행, 음, 그리고 영어. 영어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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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필수. 과거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돌아간다면 영어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너무 좋은 자료가 많아요. 좋은 영상도 많고, 음, 좋은 자료도 많은데, 영어를 할 줄 알면 그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내 폭이 그냥 한국에서의 지식을 넘어서 글로벌 트렌드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 저도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자주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뭐 해외 감독님들이랑 미팅을 한다든지, 뭔가 영어로서 미팅을 하고 영어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음, 그때 내 영어 실력 수준에 따라서 내 이제 캠페인의 참여도가 달라지고 내가 나오는 이제 퀄리티가 달라지죠. 이건 제일기획이 근데 아니더라도 솔직히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영어를 할 줄 알면은 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퀄리티의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정말 많은 기회가 열려요. 생각보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토익 같은 건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제일기획 최종 면접 볼 때 네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제가 토익 점수가 별로 안 높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회사 지원한 사람 중에 이렇게 영어 점수 낮은 사람 처음 봤다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못하면서 여길 지원할 생각을 했냐 막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답했던 거는 제가 토익 같은 거는 솔직히 점수가 낮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칸느 국제광고제에 한국 대표로 참여를 했고 거기서 영어 세미나 음, 전부 참여를 했고 영어로 조발표를 한다든지 영어로 그들과 크리에이티브에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영어라든지 실무에 대한 영어는 분명히 가능하지만 그 토익이라는 그 시험 유형 자체에서 영어를 못한 거지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도 학원을 다니면서 더 영어 실력을 늘리려고 한다라고 해서 넘어간 적이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토익은 물론 이력서에 넣어야 되니까 필요할 수 있겠지만 토익보다는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놔야 나중에 진짜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영어로 뭔가 하고 그걸 스펙을 써서 그걸 근거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